안녕하세요. 오늘은요, 65세 이후 가족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5가지 비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런 것을 가족들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더 해가 되는 것인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솔직해지려다 오히려 상처받은 적 있지 않으세요? 사랑하니까 더 솔직해야지라고 마음먹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마음만 복잡해지고 멀어진 느낌이나 그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처음엔 단지 가까워지고 싶어서 이렇게 며느리에게도 얘기하고 딸에게도 얘기하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을 열면 더 이해가 잘 되고 서로 삶을 더 존중하게 될 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는 건요, 꼭 모든 걸 다 말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나눌 이야기는 65세 이후 가족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 5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숨기자는 건 아니고요. 단지 내 평온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롭게 선택하는 말에 대한 이야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정확한 재정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식에게 내 통장을 보여주는 게 정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믿고 계셨다면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81세 제가 아는 어떤 심씨 이야기입니다. 평생 대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성실하게 일하며 모은 자산을 아들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했어요. 은행 잔고, 연금 내역, 유산 분배 계획, 그런 것까지 모두 다 아들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아들들도 감사해하고 좋아했는데 점점 날이 갈수록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이 집 너무 크지 않으세요? 또 조금 아프면 요양원을 미리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또 이제 뭔가 새로운 그런 가구를 좀 바꿔보려고 하면 그런 새 소파, 뭐 새 가구는 좀 과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걱정의 말 같지만 심시 본인이 느끼기에는 점점 숨이 막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마치 매번 허락받고 살아야 하는 그런 기분이랄까요. 작은 지출 하나하나까지 어떤 설명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재정 상황을 공유하면 더 안전해질 거라 믿었지만 현실은 달랐답니다. 소중한 사람들도 무의식적으로는 어떤 감시자가 되기 쉬운 그런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재정은 숨길 필요는 없지만 지나친 투명함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법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시점에 그때 공유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사소한 건강 상태에 대한 것도 좀 생각해 볼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소한 건강 상태에 대한 것도 꼭 굳이 다 말해야 될까 하는 걸 생각하게 돼요. 어깨가 좀 뻐근하네 그런 말 한마디 했다가 큰 걱정으로 돌아온 적 있어요. 나이가 드신 저희 선배의 얘기인데요. 그 선배는 원예주를 좋아하고 매일 반려견하고 산책하고 그렇게 활기차게 생활을 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딸에게 가볍게 얘기한 거예요. 자꾸 나이가 먹으니까 온몸이 다 아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어깨와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아. 자주 결리네. 이렇게 했더니 다음 날부터 물밀듯이 쏟아지는 전화, 매일 안부 전화, 병원 예약했으니까 엄마 병원을 꼭 가. 도움이 좀 드리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순간적으로 좀 노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 말 하나가 독립적이던 그런 선배의 생활을 다 지워버린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건강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면 가족은 의도치 않게 약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당신의 일상에도 제약이 생기게 되죠. 밤 운전하지 마라, 무거운 거 들지 마라, 그 길은 가지 마라, 여행은 조심해라, 이렇게 이런 어떤 간섭이나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병원에 가야 할 만큼 그런 문제란 반드시 공유해야 되겠죠. 하지만 일상적인 통증, 수면 부족, 좀 작은 불편함, 그런 것은 가끔 그냥 나만 아는 정보로 남겨주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답니다. 셋째는요, 이거는 정말 저도 경험한 건데,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을 중재하려는 시도, 이런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식들끼리 싸우거나 며느리 사이 문제로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중간에 끼어드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 더 꼬일 수가 있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몇 번이고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친구 얘긴데요. 손자 장난감을 정리시키자는 말을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했대요. 조금씩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하지만 돌아온 건 더 냉담함, 그리고 거리감, 전화 줄어들고 만남도 별로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았대요. 그 말 한마디가 아마 며느리에게는 비난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은 비판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 나만 혼나는 것 같지? 시어머니가 나를 무시하나? 엄마는 형편만 드네? 이렇게 기억하세요. 가족 갈등에서 침묵은 지혜입니다. 내 의견이 맞다는 욕심을 내려놓고 너희가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신뢰를 표현하세요. 네 번째는요, 후회와 아쉬움에 대한 표현. 이것도 그냥 나의 속에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여행을 갔어야 했는데 일 좀 더 오래 할 걸 그랬어. 이런 말들이 때로는 가족들에게 상처로 전달됩니다. B 씨는 산책 중에 딸에게 말했답니다. 젊었을 때 세계 여행을 꼭 해볼 걸 그랬어.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딸에게는 우리가 엄마의 인생을 앗아간 존재인가? 엄마의 세계 여행을 못하게 한 그런 존재인가? 라는 자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세요. 우리의 회화는 단순한 그냥 그 순간의 감정 표현이지만 자식 세대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꿔보세요. 그때 못한 것이 후회되네가 아니라 살아보니 아직도 배울 게 많네. 그래서 이것도 또 해보면 나 거기서도 배울 것 같아. 이런 과거에 머무르기보다는 지금의 나를 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유산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그냥 비밀에 붙이세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요. 유언장을 미리 공유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의 자녀들에게 유산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누가 얼마 받고 집은 어떻게 팔고 비싼 이것은 누구에게 주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후에 자녀들 사이에 미묘한 그런 경쟁, 서운한 그런 감정들이 느껴졌대요. 나는 왜 덜 받아? 왜 그 집은 형이 가져가? 그런 심지어 왜 여행을 가? 돈을 아껴야 하지 않아? 이런 말까지 들었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재산은 준비하되 조율은 하지 않는 것. 필요한 서류는 반드시 갖추어 놓되 세부적인 분배 내용은 생전에 굳이 공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사실은 자식들에게 우리가 유산을 상속할 의무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상속에 대한 얘기는 자식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서 더 좋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침묵은 지혜입니다. 지금껏 평생 가족을 위해서 살아오셨으니까요. 이제 내 평온을 위해서 살아야 할 그런 기회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생각은 잠시 내려두세요. 때로는 침묵이 진짜 사랑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이 말은 지금 꼭 해야 할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조용히 간직해 두는 것이 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러분은 오늘 이후 어떤 진실을 나만의 비밀로 지킬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온과 존엄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